안녕하세요. 오늘 매매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좀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아마 지금 매매하시면서 그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 비중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비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어제 일단 종가 베팅에서 넘어왔던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종가 베팅 했던 거는 하나오션이었고, 이거를 제가 어제 이제 들고 넘어왔잖아요. 어제 이게 제일 좋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오늘 넘어왔는데, 제가 이거를 들어갔던 이유는 오늘 미국이 오를 거라고 일단 판단을 했어요. 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완전 당했죠. 미국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장 시작 전에 그 WTI 선물이 유가가 좀 오르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석유주가 많은 상승이라기보다는 그 시초가가 좀 높게 잡혔고, 그러면서 넥스트레이드 장에서 이제 굉장히 높게 출발을 했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오션을 일단은 제가 들고 넘어왔던 그 관점이 틀렸어요. 틀렸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손절을 쳤어야 했고, 그리고 최대한 좀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날렸던 가격이 이제 대충 시초가 요 정도였고, 매매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때 가격이 91,200원 요 정도에 날렸어요. 여기서 이제 들고 왔던 거를 그래서 이제 손절을 친 거고, 그리고 이걸 손절을 쳤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서 들어갔던 이유는 오늘 롱이라고 봤기 때문에, 미국이 상승을 해주면 어제 가장 좋았던 하나오션이 분명히 갭을 떠서 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지금 계속 강한 종목들이 갭을 떠서 시작을 하고,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제 말고 이제 그제였죠. 그제는 롱이었기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우리 기술이 이제 갭이 떠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성공을 했고, 그런데 어제는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그걸 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대부분 다 이제 롱으로 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석유주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석유주들이 또 크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지금 엄청 높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시작했던 이유도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지금 물량이 거의 없어요. 여기 지금 들어왔던 물량이. 그래서 거의 다 날린 상황인데, 이슈가 딱 있어버리니까 이제 갭을 딱 띄워가지고 그냥 팔아먹는 거죠. 돈 별로 안 쓰고 갭 띄운 다음에 여기서 쭉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다른 한국석유나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고. 얘네들 지금 일봉을 보면은 지금 오늘 경고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화에너비스도 얘는 아직 경고가 걸리진 않네요. 그리고 한국석유 얘도 지금 이제 경고 오늘 걸릴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갭이 많이 뜨고 그냥 자기들 남은 물량도 얼마 안 되니까 그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좀 갭을 많이 띄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풋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진짜로 전쟁이 더 심화되고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제 새로운 게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붙이겠죠. 석유가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을 계속 붙이면서 뭐 해협, 뭐 호르무즈 해협인가 그거를 갑자기 뭐 봉쇄한다든가 또 이런 걸 내면서 해운이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 석유 쪽은 너무 별로라는 거죠. 어쨌든 석유가 당장 전쟁이 더 일어나게 되면은 석유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너무 이상하게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경고도 좀 피하고 그런 식으로 좀 길게 끌고 가려고 할 텐데, 이거는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늘 어쨌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갭을 띄우고 이제 싹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도 내리고 뭐 선물도 어쨌든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풋으로 가도 할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9시에 딱 시작했을 때 그래서 롱이냐 숏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장을 딱 시작하고 이제 많은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9시 이때 9시 딱 시작했을 때 요 정도 됐겠네요. 여기 시초가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쫙 내려오고 이거를 자기들이 이렇게 말아 올리고 나서 이거를 끌어올리면서 뭔가 움직임을 보여야지 오늘 진짜 숏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석유값이 또 갑자기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전쟁이 심화가 됐어야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아마 이 모습을 또 보이기 어려웠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 일봉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그렇다면 뭔가 다른 게 또 나왔겠죠. 그리고 그거를 일단 뭐 제쳐두고라도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지도 못했고 여기까지도 가지도 못했고 그냥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일봉도 안 좋고 이게 이제 바로 죽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갭만 띄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눈치를 좀 빨리 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하나오션이, 저는 일단 제가 틀렸잖아요. 제가 틀렸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해준 거죠. 인정하고. 비중이 그래도 이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손절 치면 좀 타격이 있었지만 손절을 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한 그런 관점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잡았어요. 9시 시작했을 때. 딱 9시, 정확히 9시는 아니었고요. 조금 지켜보다가 여기서 이제 따라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려줄 때 처리를 하고 지금 여기서 손해봤던 거 다 커버하고 어느 정도 수익으로 일단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를 잘 들어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는데 그냥 버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종가 베팅을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어제 영상을 안 보셨으면 꼭 보셔야 되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했던 거는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너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거를 다시 말아 올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제 제가 체크를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롱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롱으로 가게 되면은 오늘 아침에 이 모습이 나오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죠. 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을 친 거고, 그 다음에 9시에 이제 장 시작했을 때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롱이구나,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롱으로 가겠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채고 이거를 다시 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고 끝낸 거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비중이 또 많이 때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매매를 했고, 그래서 오전은 이걸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롱인 거는 알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도 여기까지 저는 매도를 치고 끝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종목을 계속 보고 이제 시장을 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을 계속 보는데 네이버가 올라왔죠. 네이버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디서 매매를 했을 것 같은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올라올 때는 매매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계속 지켜보다가 매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거는 물량 그냥 한 주 판 거예요, 한 주. 나머지 지금 다 들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오전에 지금 말한 관점하고 지금 말하는 관점,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고, 사실 다른 종목은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다른 종목을 보셨다면은 제가 말하는 이 관점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했어야 하는구나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좀 얘기를 다시 해보면, 일단 지수가 이렇게 롱으로 갔잖아요. 근데 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이거 풋으로 갈 뻔했죠.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떨어졌으면 이거 그냥 풋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봤어야 했냐? 뭐 흥구석유나 한국석유를 봤어야 했냐? 아니면 뭐 흥하해운 이런 걸 봤어야 했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를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흥하해운하고 이 석유 쪽은.
그러면은 풋 쪽으로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이때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지수 빠지니까. 근데 이거를 넘어가면은 흥하해운이 또 진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단기과열이 이제 걸리겠죠? 단기과열이 걸리겠지만 단기과열이 오늘 걸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여기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 이거를 다 처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흥하해운은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매매를 해보려고 하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산 거 그냥 손절치고 끝낸 거고, 이거는 이제 한 주 나중에 이제 지켜본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라냈던 이유는 숏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이 시간이 지금 13시 28분이고 13시 28분 지금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 이 지수를 보고 이거를 들어갔던 거고, 그런데 지수가 다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조차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손절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디 2% 떨어지면 손절 치겠다, 아니면은 뭐 1% 떨어지면 손절 치겠다, 3% 떨어지면 손절 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관점으로 손절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이제 때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흥하해운을 건드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흥하해운이 진짜겠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봤던 거는 뭐냐면, 만약에 숏으로 가게 되면 SK 이노베이션이 있었어요. 오늘 새로 나온 종목이고 얘가 지금 숏을 주장을 했죠. 보면은 이게 이제 석유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긴 하지만 시총도 크고, 그리고 진짜 이게 숏으로 간다면 흥하해운보다는 얘가 훨씬 좋은 거예요. 비중도 태울 수 있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돌파를 찍어서 들어간 거예요. 돌파를. 여기를 확실히 돌파를 해줄 때 들어간 거고, 그리고 당연히 비중도 많이 때릴 수 있죠. SK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매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팔았던 이유는 일단 이 흥하해운도 못 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지수가 계속 내려가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더 이상 치고 가질 못했어요. 자기들이 진짜 할 생각이 있다라면 먼저 때렸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전혀 하지도 않았고 여기서 계속 이제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싹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리고 오늘 새로 시작한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죽지 않았다. 이런 게 이상한 거예요. 얘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숏으로 간다면 얘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석유나 이런 거 볼 때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얘들을 이제 다 팔아치웠잖아요. 그리고 지수가 내려갔고, 하지만 얘네들이 아무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결국엔 롱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수가 진짜로 여기서 이렇게 쭉 치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모습만 보여줘도 결국엔 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뭘 봤어야 했냐면 이제 네이버를 봤어야죠. 이때는 네이버가 엄청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 네이버는 시총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거는 이런 종목은 제가 비중을 많이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가냐? 이 돌파를 찍은 거를 보면은 이거 0.25 들어간 거예요. 0.25. 그리고 제가 또 매매했던 이런 흥하해운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진짜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까 SK 이노베이션을 0.25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0.025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올라서고 정말 얘가 뭔가를 하겠다, 그때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비중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이버는 1을 때렸어요. 네이버는 여기서 이제 1을 다 때린 거예요. 요거는 예측 물량이잖아요. 여기서는 때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은 제가 이거를 돌파할 때 찍은 게 아니고요. 돌파를 하고 나서 확실히 뚫어주는 거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1을 때리려면 진짜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따질 거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돌파한다고 바로 찍은 게 아니고 확실히 뚫어주는 거 보고 물량 다 먹는 거 확인하고 이제 때린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한 주밖에 안 판 거고, 이거 한 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다 들고 있습니다. 좀 더 슈팅 나오면은 반 정도는 날리려고 했는데 슈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들고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진짜 못 먹어도 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진짜 그리고 이제 시장 제가 설명드린 걸 들어보면은 결국엔 롱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제는 하나오션, 그제는 이제 SK 하이닉스, 뭐 우리기술 이걸 제가 들고 왔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거 네이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 비슷한 매매거든요. 이 지금 하고 있는 매매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결국엔 롱이냐 숏이냐로 가지고 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이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면 롱으로 봐도 되겠다 해서 롱으로 넘어갔는데 실패한 거고, 하나오션이. 그래서 손절 치고, 그런데 석유주가 엄청난 갭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사가지고 먹었죠. 롱이니까. 그리고 오늘은 다 죽여서 이거 숏으로 가겠나? 아니면 다시 롱인가를 판단을 했는데, 숏이었다면 저는 SK이노베이션에 이제 많이 샀겠죠. 이 흐름을 지금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실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숏으로 갔어도 매매를 했을 거고, 롱으로 갔어도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양쪽 다 지금 다 대응을 한 거고, 다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네이버가 가는 게 더 좋죠. 왜냐면 얘는 1을 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을 때린 거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미국이 상승을 하고 뭐 중동 관련해서 별 일만 없다면, 오늘 만약 미국이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 내일 그냥 또 갭 두고 어느 정도 상승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가 비중이라는 거를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중에 대해서 되게 이제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흐름에 따라서 이제 때릴 수 있는 게 있고 못 때릴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총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내가 1을 때릴 거냐, 아니면 뭐 0.25를 때릴 거냐, 아니면 뭐 0.025를 때릴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하셔서 때려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잖아요. 뭐 100만원 가지고 나눠가지고 비중을 나눠가지고 해라. 이게 1이라고 하면은 이 비중을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너무 적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잘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할 거면 하지를 말아라.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뭔가 돈을 버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이제 실력이 느는 거고, 이렇게 할 거면 모의 투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비중 관리에 대해서. 그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잘 이해를 하셨으면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1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는 그냥 1이에요. 1. 그리고 0.25면 0.25인 거고, 이게 얼만지 몰라요.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1인 거예요. 1. 이거를 때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금액이 얼만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퍼센트만 보면 되는 거고, 지금 몇 프로 오르고 있나, 몇 프로 빠지고 있나, 그것만 확인하고 그냥 매도 칠지, 어디서 뭐 관점이 틀렸으면은 내가 샀던 관점이 사라지면은 거기서 그냥 매도 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대응하면은 나중에 이게 1000만원이 돼도 똑같거든요. 1억이 돼도 똑같아요. 그런데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이걸 늘리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제 1이 얼만지 그런 거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냥 이 사람이 1을 때렸다라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0.25를 때렸다. 그러면은 나중에 실력이 쌓이고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흔들릴 일도 없는 거고, 그냥 내가 계속 처음에 100만원으로 해가지고 그냥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공 하나 더 붙는다고 해서 나는 그냥 1을 때릴 뿐이지
뭐 1000만원을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이 네이버 같은 종목은 반드시 1을 때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실력이고. 이거를 찾는 게 이제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100만원으로 소액으로 연습을 하시고, 이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너무 금액이 작아가지고 못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주가 뭐 너무 이제 비싸다. 그런 종목들은 좀 높여도 되긴 한데, 그거를 뭐 만약에 어쨌든 200만원짜리라 그러면은 이제 1이 200이 되겠죠. 그러면 그 종목을 1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 나와야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0.25를 넣을 수는 없겠죠. 그런 종목을. 그래서 그런 종목 약간 구분을 하셔서 해야 되고, 굳이 그게 정말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늘리셔도 돼요. 500으로 해가지고 입금해가지고 그 종목만 매매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너무 뭐 1을 반드시 100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신에 입금을 하고 또 끝나면 이틀 있다가 3일인가요? 하여튼 그때 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꼭 느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1을 때려야 된다라는 거를. 그리고 이게 이제 지수가 살아났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관점을 보면 되는 거고, 다른 거는 뭐 전혀 사실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 심플랫폼을 하긴 했어요. 이거는 그래도 할만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절반 날린 거고, 그리고 절반은 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비중이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0.02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물량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중을 줄여가지고 그냥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네이버는 1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네이버를 자신있게 찍었어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졌으면 네이버는 못 갔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이버를 들어갔어야 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크했냐 못했냐가 실력인 거고, 만약에 네이버를 지금 들고 계셔도 이거를 체크를 못 하시고 여기서 뭐 눌림으로 잡았거나 이래서 들고 왔다라면 그건 그냥 운이에요. 실력이 아니고. 그러면은 실력으로 하려면 이거를 체크하면서, 그래서 쇼스로 갈 것이냐 롱으로 갈 것이냐를 계속 저울질하면서 SK 이노베이션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풋으로 갔을 경우에 뭘 사야 할지를 계속 따져가면서 매매를 하다가 이게 끝났을 때 이제 손절 치고 빠르게 이거 돌파 나올 때 찍는 거, 그렇게 매매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흥하해운 같은 거 제가 볼만하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손절 치고서도 더 볼 일이 없었던 거는 STX 그린 얘가 또 대장을 했죠. 나중에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흥하해운은 뭐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거고, 이런 거 다 체크하셔야죠. 그래서 요 정도 제가 말씀드렸으면은 오늘 뭐 다 된 것 같거든요. 이런 네페스아크나 이런 거 전혀 뭐 몰랐고요. 보지도 않았고, 오늘은 그냥 오직 네이버에 어떻게든 1을 때렸으면은 오늘은 가장 잘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